예,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민가는 없다. 공산당만이 군림할 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인데요. 저 유명한 그 알리바바의 오너 마윈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고 알리바바 소유권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자기가 원래 꿈이 있는데 교사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관측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이게 2018년 10월인데 이때쯤에 과거의 그 장쩌민 중심의 상해방과 시진핑 계열 간에 정말 격렬한 권력 투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이 알리바바 소유권을 내놨다라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루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지난달 6일 기사인데요. 교사로 돌아가겠다던 그 마윈이 교사로 돌아가지를 않고 사실은 이 엔트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대규모의 금융 그룹을 이제 일구고 있었어요. 교사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엔트그룹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업 플랫폼이 알리페이라는 건데 온라인 이제 이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그 상해랑 그 홍콩 증권 시장의 IPO 기업 공개를 거의 하기 직전에 다 준비를 마련해 놓고 중국의 금융 당국이랑 협의까지 마치고 상장하기 며칠 전에 중국 공산당이 이 상장 절차를 이제 취소를 시켰죠. 근데 이때 이 만약에 상장에 성공했으면 저 마윈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이게 모금 가능한 금액이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약 4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그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측면을 판단을 파악을 해야 될까? 중국에서는 이게 우리 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IPO 준비를 조그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할 걸로 이 국제사회가 인정했던 이런 일이 며칠 전에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취소된다. 이거는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만이 군림하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재밌는 기사가 이제 2020년 금년 7월 달 기사인데 중국의 30대 부호에 드는 샤오젠화라는 사람이 3년 전에 납치됐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몰라요. 그리고 샤오젠화가 가지고 있던 총 200조 원대의 여러 회사들이 갑자기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갔죠. 이 소유권이. 근데 원래는 이제 샤오젠화도 이게 민간 기업인이 아니었고 과거에 이제 이거 상해방이랄지 이런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기업인인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때는 이게 민간 기업을 이게 중국 공산당이 내지는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또 재미있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친숙한 안방보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동양생명을 이 안방보험이 인수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2018년도 일인데 덩샤오핑 외손녀의 그 사위였던 우샤오후이라는 사람이 이제 CEO 이게 오너였던 그 명목상 오너입니다. 물론 그 안방보험을 다 이제 뺏기고 공산당 내 다른 세력에게 뺏기고 징역을 18년형을 받았다. 또 저 유명한 이 H&A 그룹의 회장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게 사진 찍다가 성벽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렇게 제거당한 거죠. 또 진짜 재미있는 이 사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는 이게 왜 보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진밍이라고 차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상 이게 국유 기업의 이제 CEO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이 당시 2018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 상하이방 중심의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벌목공인가 어쨌든 듣보잡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정말 이 2018년 당시에는 정말 세계 굴지의 이 부호로서 이제 사실상 중국 정부랑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이 친밀도를 과시하면서 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그런 기업인인데 이 사람도
이게 이제 2018년 12월 5일 기사인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졌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게 한두 이 사례가 아니고 늘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거 제주도에 이 중국이 투자해서 그 신화 역사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란딩 카지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란딩 카지노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건 2019년 그 4월자 기사인데 여기 대표 양지해라는 사람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2018년 이것도 18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때 이제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되고 나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이 란딩 카지노에 손님이 뚝 끊어져서 매달 이게 적자가 났다라는 이제 2019년 4월자 기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카지노 주인이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래서 여기 손님들은 누가 왔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허락하고 보낸 사람들만 왔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돈을 벌도록 허락한 우리가 보기엔 민간인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가진 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카지노를 즐겨 돈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오너가 바뀌자마자 손님이 뚝 끊어지고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 비즈니스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게 많이 오는데 그거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이 여행사가 난립해서 여행사 별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일괄해서 이 여행객들을 모객하고 운송하고 여행객들의 이제 한국 내에서 동선까지 다 중국 공산당이 좌우하는 그런 식의 여행인 거죠.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이제 2018년 10월자 기사인데 저 유명한 판빙빙이 행방불명됐어요. 판빙빙.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탈세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반성문을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SNS에. 근데 이 판빙빙 같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 세계적인 연예인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부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2018년도에 인터폴 총재가 중국인이었었어요. 중국의 이제 경찰 총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경찰청 차장 출신의 이거 인터폴 총재가 행방불명됐어요. 나중에 뭐 한 달인가 흐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구금돼 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판빙빙 같은 이런 유명인 그리고 인터폴 총재 또 이제 세계적인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 사람들을 이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산 상태에서 해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해부를 하면 죽이겠죠. 그래서 장기 적출을 하는 나라예요. 이게 중국이. 발원국 수련자들이랄지. 판빙빙은 뭐 이 1,437억 원에 달하는 벌금 추징금을 완납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발표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게 판빙빙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뜨기까지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 엄호가 있었던 거죠. 그거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판빙빙을 키우고 필요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프로파간다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뒀다가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벌금도 이렇게 물게 하고 뭐 이런 쇼를 다 한 거죠. 중국의 이제 기업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 소유다라는 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회사가 바로 이 화웨이죠.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그 중에서도 이제 인민해방군 소유의 이제 기업입니다. 이게 화웨이가 얼마나 이 악질적인 기업이냐면은
화웨이 장비에는 항상 이게 백도어, 이게 도청하는 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웨이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간첩질을 하려다가 이게 덜미를 잡혀서 이제 추방당하고 이제 망해가는 중이죠. 우리 트럼프 형님 덕분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전방에 이런 전방 감시 장비에도 이게 화웨이 이게 부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정보가 다 샜다 이런 기사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중국 애들이라는 게. 예. 중국 이게 이제 2017년 6월에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얘들이 제정을 하는데 중국은 이런 법이 없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모든 짓을 해왔고 해갈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치국가라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의 내용이 살벌합니다. 이게 7조 보시면 모든 조직과 공민은 얘들은 시민이나 국민은 없고 공민이에요. 공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 7조. 14조. 국가 정보 업무 기구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나 경찰은 관련 기관, 조직,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 협력, 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7조.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은 필요할 경우에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장소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징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작업장과 설비, 시설을 도청장치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다. 얘들이 법이 없이 이 짓을 하는 애들인데 해온 애들인데 고맙게도 이런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얘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금년 9월 한 2개월 전에 기사인데 10년 사이에 1300%나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진짜 무풍지대죠. 무풍지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중국 애들이 기본적으로 관민을 불문하고 중국에 사실은 민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다 간첩질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 그래서 중국 애들이 간첩들을 색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눈을 감고 있죠. 아까 봤던 이 국가정보법 말고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걸 얘들이 또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은 진짜 가관이에요. 화웨이랄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심지어 여러분 알리바바마저도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은 전부 다 중국 공산당 간첩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 키운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의 중국 진입을 전부 다 차단하고 중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알리바바한테 주면서 알리바바가 이제 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필요한데 물류 창고가 다 인민해방군 기지 근방에 다 설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마윈으로부터 알리바바를 뺏는 게 이 소유권을 뺏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이거 손 떼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게 혹은 다른 애한테 관리를 맡길게 이 정도 의 작업이었다고 하죠. 실체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개인도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첩보 활동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은 우선 사업을 못 하는 거고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다음에 목숨이 위험한 거죠. 최근에 이 중국 애들은 참 그야말로 군사기술이랄지 IT 기술 또 기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외에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정말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왔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수단은 이 소위 민간 기업으로 포장한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이 SNS 서비스가 틱톡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사용 금지를 해가지고 틱톡 운영권과 DB를 아예 미국 기업에 넘겨라 이런 조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얘네들이 손을 댄 모든 장비랄지 소프트웨어 등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이제 수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제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큐팩스를 해킹해서 미국인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국 정부의 인사관리처를 해킹해가지고 미국 공무원들 신상 정보를 2,100만 명 거를 빼내갔다.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또 건강보험 기업 앤썸 서버를 해킹을 해가지고 7,800만 명분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이랄지 이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온갖 정보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쓰냐? 도대체 이 뭐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들인데 정보의 쓰레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컨대 이제 공무원인데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랄지 또 이 공무원인데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이 중국 공산당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혹은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해서 간첩으로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 걸린 놈들이 한두 놈들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중국 기업과 사업을 한다는 건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분명히 해야 돼. 저도 이렇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까지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뭐 작년, 금년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과 외견상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것처럼 중국을 보기 쉬운데 중국은 민간 기업이 없고 개인이 없어요. 시민이.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의 지휘 통제 감시를 받는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국의 기업이랑 사업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일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대등하게 우리 쪽이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과 대등한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말고 뭐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그 광대한 시장 때문에 중국의 하청업자 내지는 중국의 종, 머슴 노릇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은 삼성같이 이제 독보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는 중국이 갑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대등한 파트너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이게 기업 간에 물론 품질 차이는 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물건은 없죠. 이게 싱크대와 관련해서는 내지는 뭐 이렇게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각종 가구 제조업체. 자, 그런 경우에 이 한 10개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중 한 개 기업이 그 시장을 싹쓸이했어요. 중국 시장을. 거의 싹쓸다시피 했다. 그럼 그 기업은 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기술력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랑 말 그대로 사업을 한 거죠. 중국 공산당 허락하에. 중국 공산당 지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서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방의 북설이 제일 첫 번째 방송이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BTS 배후에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랄지 게임 업체 이 두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애들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랄지 게임 업체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그 연예인들 또 게임 업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송 BTS 배우에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 이 방송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실은 쇼킹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국에 민간 기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중국 공산당의 지부 하수인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우리 가구 업체 한샘인데 한샘 회장님이 4,300억 원인가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중에 4,300억 원을 희사를 해서 여시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시제는 뭐 이렇게 시대와 행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뭐 단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자어는 잊어버렸는데 여시 뭐가 이게 이제 시진핑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라고 그래요. 어디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오는 문구인데, 그 여시제라고 하는 그 단체 이름,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죠. 게다가 그 재원, 중국에서 그렇게 그 독보적인 기술도 아니고 가구를 가지고 그 거액의 돈을 번 그 그룹이 4,300억 원을 희사를 했다. 그래서 만든 단체다. 여시제 논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시제에서 나온 이 보고서들이랄지 이런 거 쭉 한번 스크린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12월 1일 날 대전에서 대전 시민단체 관계자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이셔가지고 대전에 이제 공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있고 이제 우송대학교, 이 2군데 공작학원이 있는데, 대전에서 공작학원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사회 뭐 단체 대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선족 간병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달 이제 개를 한다고 이렇게 근무처를 떠나는데, 개 모임에서 그동안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지령을 받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병인들이. 이 우리나라 교회에 이제 조선족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꽤 되는데, 이 조선족 교인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이제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에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보낸 선교사 그 인적 사항과 어디서 포교를 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공산당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나라 7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신동아의 이제 최창근 기자 분석에 따르면 한 70%, 한 약 4만 9천 명이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청년단의 단원이거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당원이건 아니건 우리로 치면 시민, 거기는 시민은 없고 국민입니다. 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다 말 그대로 이게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예요.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2016년도 이 광화문에 소위 이 촛불 시위 때 대거 동원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이게 대한민국에 침투한 양상에 정말 빙산의 일각의 일각이죠. 얼마나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이게 침투해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번 보세요. 바이든 부통령을 삶았잖아요. 그리고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의 중진, 아주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 상원 정보위원장까지 여기만 그 사람 가족도 삶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뇌물을 받아 먹은 애들이 미국의 이게 부통령, 상원 의원 비롯해서 저 지방의 이 지방 공무원들까지, 또 정치, 경제, 뭐 군사, 사회, 문화, 언론 전방위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포섭되지 않은 자들이 아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저 소위 딥스테이트들과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지 않아서 이게 이달 중에 길면 이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 온 중국과의 전쟁을 총성 없는 전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저는 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이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이런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징 중국 공산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의 상징이자 출발점이 저는 공자학원 추방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주변에 동지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자학원 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 검색을 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또 이 천멸중공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벗기고 몰아내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